정형외과 이승효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깨의 석회성 건염, 또 수술 없이 낫는 방법에 대해서 총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밤에 자다가 어깨 통증 때문에 깨본 경험 있으실 텐데요. 팔을 조금만 움직여도 찢어질 듯이 아프고 또 병원에 갔더니 석회성 건염입니다 라는 얘기를 들으셨다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거죠. 수술해야 되나요? 인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게 있습니다. 어깨 석회성 건염 수술 없이도 잘 나을 수 있는 질환이라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주사치료와 체외 충격파 그리고 초음파 천공술까지 수술 없이 통증을 줄이고 빠르게 회복하는 방법을 총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가 어떤 치료를 선택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석회성 건염이란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석회 자체가 칼슘이 침착돼서 돌처럼 단단해진 걸 얘기를 합니다. 건염은 말 그대로 힘줄에 생기는 염증이고요. 그래서 어깨 힘줄에 생기는 석회성 건염은 이런 돌처럼 생긴 칼슘이 침착되는 걸 얘기를 하고요. 특히 어깨 힘줄은 우리가 회전근개라고 부르는 힘줄이기 때문에 이 힘줄에 칼슘이 침착돼서 염증을 일으킨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모식도를 보면 이렇게 어깨 회전근개 안쪽에 하얀 석회, 분필가루 같은 것들이 이렇게 침착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석회가 특징이 다양합니다. 이렇게 힘줄 속에 하나 큰 덩어리가 있기도 하고, 여러 개의 조각들이 나눠져 있기도 하고, 또 위치가 다르게 있기도 하고, 각 단계에 따라서 다양한 특징을 보이게 되는데요. 또 위치 또한 힘줄 속에만 이렇게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힘줄을 뚫고 나가면서 점액낭이라고 해서 힘줄과 뼈 사이에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에 침착되기도 하고, 또 이게 점점점 퍼지면서 이렇게 앞뒤로 크게 펼쳐지고 또 염증 때문에 심하게 유착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만 봐도 이 석회가 어디에 있는지 대충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사진상 이렇게 보이는 석회는 회전근개라고 하는 힘줄 속에 있을 때 이렇게 보이게 되고, 잘 보시면 이제 이렇게 아래쪽으로 퍼지고 위쪽으로도 퍼지는 형태, 그러니까 힘줄 주변에 있는 점액낭 쪽으로 침투하면 엑스레이에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간혹 뼈 안에까지 생겨서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엑스레이나 CT 잘 보시면 여기 뼈 안쪽 부분에 하얗게, 그리고 CT에서도 이렇게 뼈 안에 하얗게 보이는 석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석회성 건염 진단 받으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도대체 석회는 왜 생기는 건지, 자기가 뭘 잘못해서 생기는 건지를 많이 여쭤보세요.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한 4가지 정도의 원인으로 설명을 하는데, 아직까지 석회성 건염의 원인에 대해서 뚜렷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흔하게 추측하고 있는 바로는 퇴행성 변화 때문에 생긴다가 가장 흔한 정설이고, 외상 때문에 생긴다는 일부 보고도 있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관계가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그리고 당뇨나 갑상선 질환, 또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대사와도 관련이 있어서 석회가 생긴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석회가 잘 생긴다는 보고도 있는데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바는 아닙니다. 주로 40대에서 60대 사이 연령대에 많이 생기고요. 일반적으로는 여성분들한테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회전근개 힘줄 중에서도 극상건이라고 해서 가장 위쪽에 있는 힘줄에 제일 호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석회성 건염이 생기는 부위가 대부분 그 극상건이라고 하는 위쪽에 있는 힘줄에 거의 80%가량이 생기게 되고요. 나머지가 앞쪽, 뒤쪽 힘줄들에 차례대로 호발을 하게 됩니다. 증상은 어깨 앞쪽, 바깥쪽이 주로 아프고요. 그래서 주로 여기 앞쪽 부분, 바깥쪽 부분에 통증이 오고, 대부분은 이 통증이 갑자기 어느 날 아침 극심하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팔을 앞으로 들거나 팔을 돌릴 때 통증이 심해지게 되고, 특히 밤에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4번째 써있는 이 능동운동 제한은 항상 이런 건 아닌데요. 수동운동 제한이라는 건 내가 내 스스로 팔을 드는 거 말고 다른 팔을 이용해서 들거나 남이 들었을 때도 각도가 안 나오는 경우, 능동운동이 제한됐다는 거는 내가 스스로 들 때도 팔이 굳어서 각도가 안 나오는 경우인데,
보통은 이 수동운동, 능동운동 범위가 다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극심한 통증, 연령대가 30, 40대, 40, 50대 이때 온다면 석회성 건염을 첫 번째로 의심해 보는 게 좋습니다. 이 자연 경과를 보면 대부분 환자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게 석회 그냥 두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 아니냐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석회가 그대로 있다고 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증상 자체는 자연 치유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보고된 결과에 따르면 엑스레이 자체에서 향후에 석회가 없어질 확률이 보통은 한 3년 내에 한 9% 정도, 10년까지 보면 한 20%대 후반 이렇게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석회 중에서도 좀 날카로운 경계를 가진 삐죽삐죽한 석회 형태는 3년 안에 한 3분의 1 정도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단은 뭐 간단하죠. 엑스레이만 찍어도 석회가 눈에 보이니까 바로 알 수가 있고요. 석회 자체보다도 석회랑 동반한 다른 문제들, 뭐 힘줄에 문제가 있든지 기타 등등 다른 문제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외래에서 초음파 정도는 가볍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 치료를 하다가 잘 낫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정확하게 관절 내부라든지 다른 병변을 확인하기 위해서 MRI나 CT가 필요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엑스레이 찍어보면 단번에 눈에 띄죠. 이렇게 반대편의 정상 엑스레이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공간에 하얀 돌덩이 같은 석회가 바로 관찰이 됩니다. 그러면 크기가 항상 이렇게 크냐?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이렇게 손톱처럼 작은 석회들도 있고 중간 단계도 있고 좀 크면 이렇게까지 보이기도 하는데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석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외래에서 일반적으로 볼 때 1cm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보통은 좀 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상 이렇게 작게 눈썹 모양처럼 보일랑말랑하는 석회가 실제로 증상을 일으키는가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엑스레이에서는 석회가 보이지는 않는데 간혹 이제 검사를 초음파를 하다 보면 이렇게 나오는 석회들도 있습니다. 이런 작은 석회들은 실제로 눈에 엑스레이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석회가 증상을 일으키는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간혹 다른 병원에서 석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석회를 꼭 없애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오셔서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이 정도의 석회가 과연 환자분 어깨 통증의 원인인가에 대해서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음파를 보게 되면 힘줄 속에 이렇게 하얀 덩어리처럼 위치한 석회를 보실 수가 있고요. 석회가 힘줄을 뚫고 나가면서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형태도 있고 마치 이렇게 바둑돌처럼 작게 깨져서 힘줄 내에서 석회가 이동하는 형태로 보이기도 합니다. MRI를 석회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찍지는 않는데요. 증상이 유달리 심해서 회전근개 파열이라든지 다른 질환들을 감별해야 될 때는 MRI를 찍어서 보게 되고 정상적인 어깨 힘줄이 위쪽에 이렇게 까맣고 두툼하게 위치해야 되는데 석회가 있으면 그 힘줄이 있는 공간에 석회가 떡하니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CT 같은 경우도 촬영을 하게 되면 뼈하고 비슷한 색깔 형태의 석회가 이렇게 회전근개 힘줄 주변에 있는 걸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는 증상이 없으면 치료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 경과 관찰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 보존적인 치료로 비수술 치료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비수술 치료를 항상 시도를 해봐야 된다. 그런데 비수술 치료 충분히 했는데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너무 극심한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수면이 힘들다면 수술적인 치료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비수술 치료로 크게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4가지로 보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약물, 주사 치료를 통해서 석회로 인해서 생긴 염증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염증으로 인해서 무너진 어깨 힘줄과 근육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물리치료나 재활운동 하실 수 있고요. 오늘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이 2가지입니다.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체해 충격파 치료, 또 초음파를 보면서 천공 세척한다는 거는 우리가 굵은 바늘을 이용해서 초음파를 보면서 석회를 바늘로 쑤셔서 조각을 내고 이것을 빨아들이거나 세척해서 흡수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외래에서 비교적 가볍게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석회를 빠르게 없애고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치료법들이 되겠습니다. 약물과 주사 치료로는 석회를 직접적으로 없앨 수는 없지만 통증과 염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진통소염제 약을 복용을 하고, 주사는 가장 효과적인 거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통해서 염증을 줄이는 거고요. 그 외에 통증 조절 목적으로 신경 차단술이라든지 기타 주사제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활 운동은 스트레칭과 근력 강화 운동을 통해서 기능을 회복시키고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고요. 최충격파 치료, 최근에 가장 많이 하고 있고 저희 병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석회를 깨기 위해서 충격파를 치료할 때 석회 부위에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서 충격파 치료를 할 때는 대부분 진료는 의사 선생님께 보고 충격파 치료 자체는 물리치료사들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석회 위치가 어느 부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타겟을 해서 치료를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냥 이쯤에 있겠지라고 치료하면은 효과가 확실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바르다 정형외과에서는 항상 치료 전에 초음파로 확인하면서 석회 부위를 항상 표시를 하고 그 석회 부위에 맞춰서 치료를 해서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는 치료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충격파 치료는 의학적인 근거도 많이 있습니다. 정형외과뿐만 아니라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찾아보는 공신력 있는 저널 검색 사이트에서 충격파 치료가 석회성 건염에 도움이 된다는 거 검색해보면 40건이 넘게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문헌들을 통해서 석회성 건염에서 석회 흡수 또 통증 감소하는 데 큰 효과를 보고 있다는 보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치료 사례들을 보면은 석회가 이렇게 있었던 분들 보통 충격파 치료 한 4번에서 6번 정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분의 경우에 6번 하고 나서 석회가 거의 다 흡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충격파 치료 아프다고 겁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효과가 있을 때는 이렇게 몇 번의 치료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좀 아프다고 하더라도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초음파를 보면서 직접 바늘로 깰 수 있는 시술들이 있는데요. 비교적 간단하게 외래에서 한 10분, 15분 정도만 투자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충격파 치료로 석회가 잘 제거되지 않거나 또 빠른 치료 효과를 내고 싶은 분들은 외래에서 간단하게 마취를 하고 초음파를 보면서 이런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늘로는 좀 굵은 바늘을 이용해서 초음파를 보면서 실시간으로 여기 하얀 석회 덩어리가 있는 곳에 바늘을 여러 번 찌르게 되고, 바늘을 찌르면 석회가 조각이 많이 나잖아요. 이제 그 석회 성상에 따라서 이렇게 빨아들여서 석회를 빼내는 경우도 있고, 가루가 많이 난 석회를 식염수로 그냥 흘려보내면서 남은 조각은 흡수되도록 유도하는 시술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초음파로 천공하고 세척하는 거는 굉장히 효과가 좋을 때도 많은데 항상 100% 깨지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효과가 좋을 때는 일주일 만에 시술하고 나서 다음 주에 엑스레이 찍어서 보면 이렇게 석회가 거의 다 흡수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치료할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아프지 않은데 치료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석회가 흡수되는 과정에서 좀 통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치료를 다 했는데도 너무 통증이 심해서 안 나으면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할 수 있고요. 실제로 관절경 소견에서 보면 정상적인 힘줄은 이렇게 하얗고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석회가 안에 침착이 되면 빨갛게 충혈이 되고 염증이 굉장히 심하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관절경을 보면서 이렇게 석회를 제거를 하고요. 지금 이런 하얀 밀가루 반죽, 또 분필가루 반죽 같이 생긴 이것들이 다 석회입니다. 석회를 제거하고 나서 힘줄이 남아있는 힘줄이 크기가 비교적 충분히 잘 살아있으면 굳이 봉합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단 석회를 제거한 후에 힘줄 자체의 두께 50% 이상이 소실이 됐거나 1cm 이상의 구멍이 남았다 그러면 이렇게 힘줄을 봉합을 하는 수술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석회를 제거하고 나서 이 까만 석회가 다 없어지고 남아있는 건강한 힘줄만 봉합한 MRI 소견을 보실 수 있고요. 때로는 석회가 굉장히 심해서 뼈 안까지 이렇게 하얗게 침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절경으로 제거할 때 이 뼈 속에 있는 석회까지 같이 파내는 경우들도
있게 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깨 석회성 건염은 무조건 수술해야 되는 병이 아니라 상태에 따라서 주사치료나 체충격파 치료, 또 초음파, 세척술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질환입니다. 중요한 건 내 어깨에 맞는 정확한 치료법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요. 통증이 심하다고 무조건 참거나 시간을 끌지 마시고 적절한 시기에 빠른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회복을 빠르게 당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